벨레의 비난은 이렇게 허구원을 야군에 모이면 당신한테는 가장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항상 남편의 취약성을 자극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격한 부모님에서 밑에서 자주 야단을 맞으면서 자란 남편은 벨라의 비난을 들을 때마다 수치심이 들었고 고정 방어 기제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그의 방어 기제는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러한 냉담한 반응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벨라의 취약성을 다시 자극하고 더욱심한 비난과 질책을 쏟아붓는 악수수관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취약성의 악수관은 연인이나 부부관계 외에 다른 관계에도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애자를 할 때 문득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이때 자신의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관찰해보기를 바랍니다. 왜 상사의 말을 이렇게 속이 상할까 하거나 한다든지 왜 배우자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화내하는 걸까? 왜 이웃의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끼는 걸까?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의 취약성은 무엇일까? 무엇이 나의 취약성을 자극하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취약성이 자극을 받았을 때 어떤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벨라라는 여인처럼 다른 사람 비난하는 공격하는 편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남편처럼 입을 꾹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편인가요? 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어떻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진에게 사용하는 방식은 대부분 자라온 과정과 함께 영향을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신은 왜 이런 방식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변화를 시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옵니다. 이 높은 해변력은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연결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나 분쟁이 전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실제로 다져가는 것이 인간관계에도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룸이라는 시인은 이 틈이 있어야 햇빛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에 균열이 생기겠다는 것은 따스한 햇빛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쉽게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상 인간관계는 연결해서 균열, 정비, 재연결의 방법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잘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될 뿐만이 아니라 잘 균열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로 잘 싸우는 법이라든가 충돌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열된 관계를 정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균열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균열을 경험해봤는가요? 먼저 부모와 자식, 연인 혹은 부부와 친구 및 동료, 친척 등의 관계의 유형을 나열하고 각각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균열과 균열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봅시다. 이 부부관계에서는 주로 돈,
돈이나 직장과 자녀, 가족, 감정, 가치관 등의 문제로 혹은 부모와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직장에서는 동료와 의견이 맞지 않다거나 상사에 대한 불만이 쌓여 다툼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인간관계의 균열을 감행합니다. 특히 실패나 상실 같은 역경을 겪고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관계의 균열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생기는 다툼과 충돌 안에는 이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권력과 통제권입니다. 왜 항상 내 말대로 하라고 말하거나, 왜 항상 네가 결정하냐고 한다거나. 이 두 번째는 관심과 사랑입니다. 너를 믿고 의지해도 된다던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 요구를 중요하게 생각해줄까 한다거나, 너한테 나는 중요한 사람일까 생각하거나. 세 번째는 존중과 인정입니다. 이제 내가 널 위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느냐고 묻는다거나, 내가 널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고 있는지 아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관계의 고난을 다시 떠올려보며 그때 도대체 무엇이 내 감정을 자극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는 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돈을 아껴야 한다고 여행을 가지 않은 짠돌이 혹은 짠순이 배우자에게 잔뜩 화가 난 상태일 것입니다. 이 다툼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다툼 속에 숨어있는 핵심 주제는 무엇인지, 앞에 세 가지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관계든 균열이 생기는 건 자극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 균열이 생겼을 때 틈을 점점 벌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산산조각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갈라진 틈으로 밝은 빛을 받아들여서 문제를 확인하고 대면할 기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잘 균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균열된 관계를 정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계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따뜻한 햇빛을 받아들이고 관계를 새로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충돌이 일어났을 때 당신의 신경계통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요?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신경계통 사다리는 기억하는가요? 이 신경계통은 외부 세계에서 전달하는 정보에 따라 반응합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신경계통 사다리 최상층으로 올라가서 충분한 사고 소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갑자기 위험이 나타나면 사다리 중간으로 이동하고, 여기에서 위험이 한층 더 가중되면 사다리는 최하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두 사람의 신경계통이 모두 중간 층에 있다면 두 사람은 크게 소리지면서 경쟁을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은 사다리 중간층에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사다리 최하층에 있다면, 한 사람은 계속 큰 소리로 상대를 비난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로 낭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신경계통 사다리가 최하층에 있다면 둘 다 며칠씩 말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 균열이 생겼을 때 당신의 신경계통 사다리는 어떤 층에 있는가요?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요? 상대방의 신경계통의 사다리는 어느 층에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그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나는 상담실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균열이 생겼다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나는 진심으로 연결하고 싶은 것인가요? 아니면 이기고 싶은 것인가요? 이 연결을 생겼기 때문에 두 사람의 사이의 연결은 끝나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한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부부관계의 연구의 권위자라는 이 존 카트맨 박사는 부부관계를 망치는 네 가지 요소를 비난과 경멸, 방어, 담사 계정을 꼽았습니다. 이 가트맨 박사는 이것을 결혼의 종말을 예고하는 네 가지 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는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든지 만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이 네 가지 행동을 계속한다면 균열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열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신경계통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합니다. 중간층 상태이거나 최하층 상태이면 종말을 부르는 독이 열심히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태를 자극해서 잠시 멈춰둬서 신경계통이 사들이 쾌정성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내가 상해서 한번 신경계통의 사다리에 대해 이 내용과 배우자와 함께 공유했다고 합니다.